아파트 주민에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위층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18살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응급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 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고한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세 개 시도지사들은 국무총리실 이관을 건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피해자와 아파트 주민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남아있던 참극의 흔적을 페인트 칠로 가렸을 뿐 입주민들은 당시에 참혹했던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곁의 상담센터 직원들은 일회적 관심이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 내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돼요. 저놈에서도. 그렇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잠재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찾는 사람은 여기에 무관심했을 때 그 사람들 더 어차피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경상남도와 진주시를 비롯해 유관 기관들은 후속 지원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상담센터와 밀착형 복지 의료 케어팀을 가동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이주 대책도 마련합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2달간 이어지는 모금에 참여하려면 통합계좌를 이용하거나 모금회를 직접 방문해 기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교육비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남 도민들의 이제 성금 참여를 통해서 정말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는 피해자 지원 못지않게 필요한 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파출소와 상호 정보를 공유해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고 보듬고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 이제 그 약속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데요. 이 피의자 역시 아닌 듯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구급차에 실립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74살 김모 할머니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아랫집에 사는 18살 A군. A군은 오늘 아침 김할머니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복도에 숨어 기다리다 외출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A군은 태연하게 아파트를 나가 인근 미술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1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내 집에 문에서 나왔어요. 내가 약사한 사람 엄청 떨려서 한테 내가 그걸 내가 밥에서 그런다. 밥 찔러 바라네. 2년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지난해 정신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2018년도 10월달에 다른 병원에서 어떤 조현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숨진 할머니와 마찰을 빚었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 이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 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뼈가 부서지는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경남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의 인구수는 337만여 명으로 16석인 경남 지역 선거구가 평균 인구 비율에 맞춰 15석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창원이나 진주 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내년 총선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1분기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주 혁신도시는 올 들어 3월까지 모두 48개 기업과 기관을 새로 입주시켰는데 같은 기간 광주 전남 32개, 부산 22개, 대구 20개 등보다 많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진주 혁신도시 내 전체 입주기업 역시 현재 218개로 광주 전남 205개, 부산 139개, 대구 130개 등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3개 시도지사들은 국무총리실 이관을 건의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자리. 지난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김해 신공항 계획안을 놓고 항공안전과 소음, 수요, 공항 시설과 운영 등 여러 분야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증단은 새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고 정상적인 정밀 접근 절차도 세우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호산, 정유산 등의 그 항공기하고 장애물하고 이격거리가 140~50m, 좀 170m 정도라서 악천후에 이상 기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충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토부가 전제 조건을 왜곡해 소음 영향도 대폭 축소됐고 새 활주로 길이 3,200m는 국토부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등 엉터리라는 겁니다. 또 항공 수요도 30% 가까이 축소돼 현재 김해공항의 관련 계획 수요 예측 결과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검증단의 최종 결론입니다. 보고를 받은 3개 시도지사들은 총리실에서 이번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의 검증 결과로 밝혀진 안전, 소음, 운영, 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칭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부울경이 참여해 함께 최종 입지를 정한다는 주장이지만 입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과학적이고 대한민국의 그랜드 비전,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안전 공간이 확보되고 소음 피해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단의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 진주시 채용박람회가 오늘 진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남동발전이 함께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진주시의 역점 사업인 항공우주 분야 업체 등 94곳과 구직자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채용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 홍보관과 취업상담관을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경남자동차고등학교가 도내 최초로 자동차 정비 분야의 군 특성화고로 지정돼 오늘 진주시 초전동 교내 대동관에서 군 특성화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군 특성화고 지원 사업은
군대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경남자동차고 군 특성화반 학생들은 졸업한 뒤 바로 전문 병과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해읍시장 부근에 자리 잡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주민들과 행정의 소통 창구와 주민 참여 사업을 발굴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남해읍 일원에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숙박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